자, 265페이지 주제 통합이지만 짧아요. 짧고 금방 끝나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 할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거를 먼저 하고, 자, 요거는 좀 재밌어요. 내용도 헬리소로 얘기가 나오고 소크라테스 얘기 나옵니다. 바로 보죠. 265페이지. 동윤아 힘내. 마지막 독서야. 근데 마지막 독서인데 재밌어. 재밌어 진짜야. 자, 시민 불복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시민 불복종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법을 어기는 거야. 이거 부당해. 참는 게 아니라 부당해. 그래서 어기는 거야. 자, 이것은 19세기 미국의 작가인 헨리 소로가 1849년에 쓴 같은 제목의 책에서 내세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소로는 1849년에 시민 불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거죠. 그는 미국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인두세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하룻밤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화를 뭐라고 같이 했다고? 찌찌뽕. 인두세가 뭔지 아니? 뭐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재용과 내가 세금을 같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N빵에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이로 인해 하룻밤 갇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유일한 의무이기에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옳음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시민 불복종의 개념과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이 왜 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어렵지 않지? 독일은 어때? 괜찮아? 괜찮지? 너 아직 책도 안 핀 거 아니야? 265이지? 265. 알지. 선생님도 알지. 우리 도균이. 두 번째 단락. 그러면 법이 내가 잘못하려고 어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긴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러한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을 소로의 정신을 따라 시행 중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불사하지만, 불사하다라는 게 뭐니? 사양하다. 그럼 불은 아니 불자니까 사양하지 않는 거죠. 마다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소로의 정신에 따라 처벌해. 처벌하는 거 내가 마다하지 않겠어. 처벌 기꺼이 받겠어.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헌법이나 도덕과 같은 상위 규범에는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그 법이 잘못되었음을 알아. 그래서 어겨. 그러나 상위 규범에는 부합한다. 이게 내 정신에 맞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권리나 정의롭게 만들 권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같은 더 일반적인 도덕적 권위라는 거예요.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 권리라는 거죠. 시민 불복종은 법이 무엇이든 간에 A라는 법이든 B라는 법이든 합당한 법이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법이든 간에 무조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대표적인 게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거 있어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어겨요. 자기의 도덕적으로 나는 이런 종교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이나 정책이 부당하다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뜻이야. 양심이 아니라 단순히 숙고되지 않은 취향으로 불복종을 하면 나 그냥 싫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공공의 이득이 아니라 개인의 이득일 뿐이다. 자, 숙고되지 않은 취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냥 갑작스러운 자기만의 취향에 따라
시민 불복종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개인의 이득이 된다는 거야. 개인의 이득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요, 공공의 이득도 목표로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시행 중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나의 어떤 행동이 헌법이나 도덕과 같은 상위 규범에는 부합한다.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민 불복종을 했으나 그거는 헌법 정신에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을 한 것 자체가 도덕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이러한 소로의 주장은 결국에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마틴 루서 킹에게 영향을 끼쳐서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또는 흑인 민권 운동의 도화선이 됐고요.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3.1운동이나, 얘들아 웃긴 거다 이거. 3.1운동이 먼저 나와야 돼요. 3.1운동이 더 먼저예요. 3.1운동이나 독재정권 시대 민주화 운동도 역시 시민 불복종의 예이다. 3.1운동은요, 간디의 비폭력 운동보다도 더 사이즈가 커요. 우리는 그 한 국가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항해 수단으로 모든 폭력이 시민 불복종과 양립할 수 있는지, 모든 폭력이 시민 불복종과 양립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긴 하긴 하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법에 대한 취지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게 나쁜 법일지언정 우리가 합의로 정해놓은 법 아니냐라는 이유로 시민 불복종마저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말이야,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의무가 있는데 법 그리고 통치가 충분히 의롭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법을 더욱 정의롭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사례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문제는 말이야, 민주정부가 들어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시민 불복종이 아직도 있어 라는 거야. 민주정부에서는 선거, 청원, 언론과 같은 민주적 방법을 통해 자신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막을 여러 가지 합법적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은 강압적 또는 독재적인 정치에서 충분히 그래, 그럴 수 있지, 오케이, 방법이 없잖아, 그럼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다 전 세계가 거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민주적인 정부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언론이라든가 뭐 방송, 통신 뭐 등등, 뭐 더 나아가서 SNS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 굳이 일부러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법에 복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쪽은 민주정부에서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법에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이 효력 있게 만들고, 그거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 법은 지킨다라는 모범이 되기 때문에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에 법에 대한 존중이 약화되잖아? 그럼 범법자 처벌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요. 작은 입법 행위에도 미끄러운 비탈길을 타고 무법 상태로 치닫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 기억나지? 이거랑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얘랑 연결돼요. 잘 알아두세요. 밑줄 칠래? 작은 위법 행위에도 미끄러운 비탈길을 타고 무법 상태로 치닫게 된다. 미끄러운 비탈길 논쟁, 그건 뭐였었어요? 미끄러워지는데 내가 그거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미끄러움,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이거 꼭 알아두세요. 시험 범위가 이걸 다 시험 범위 내실 수는 없어요. 몇 개 빠질 수도 있거나
어떠한 시험 범위 지문의 일부분이 보기 박스로 들어갈 건데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미끄러운 이거를 지문으로 하고 미끄러운 비탈길 논쟁의 일부를 보기 박스로 넣을 수도 있다고요.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렵지 않네. 쭉쭉 읽네. 반면 선거 등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선거가 다냐. 무엇보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 왜? 1등만 당선되니까. 그러나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쪽은 다수결의 원리 때문에 소수의 불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가로 받아들여.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느냐. 소수의 의견까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만약 다수결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법에 금지된 수단을 활용해서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쪽이 다수일 때는 오히려 다수결이라는 민주정신에 부합되게 되니까 옹호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밑줄 칠래요? 옹호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정부에서도 시민 불복종은 괜찮다.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지금 밑줄 친 게 핵심이에요.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나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이죠. 크리토는 사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탈옥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와 합의한 것들이 정의롭다면 그것들을 이행해야 하냐 아니면 상대방을 속여야 하냐라는 거죠. 이행해야 하네. 그러면 이것들의 근거에서 살펴봐라. 우리가 나라를 설득하지 않고 여기서 떠난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을, 그것도 특히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될 이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합의한 정의로운 것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합의한 정의로운 것들을 준수하는 것이냐 아니냐.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냐? 묻는 거예요. 탈옥하라고 그랬더니 잘 봐봐. 탈옥해도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크리톤이 얘기하는 거야. 이봐 소크라테스, 나는 네가 묻는 것에 내가 대답할 수가 없어.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이런 내용이죠. 무슨 뜻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크리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크리톤이 나는 자네가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 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고찰해봐. 생각해봐. 법률, 국가, 공동체가 여기에서 달아나려는 이를 어떻게 표현하든 우리에게 다가와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해봐. 어떻게? 소크라테스 내게 말해보시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시작하려는 착수하려는 이 일로 당신이 관여할 수 있는 한 법률이 우리와 나라 전체를 파멸시킬 작정 아니요? 당신이 생각하기엔 어떤 나라에서 법정 판결들이 무력하게 되고 개인들에 의해 너 같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국가의 법이 효력을 상실하고 국가의 법이 파기된다면 이 나라가 존립할 수 있겠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좋습니다. 당신은 우리에 의해 태어나고 양육받고 교육받았으니 우선 당신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도 우리의 자손이며 노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의로운 것이 당신과 우리에게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당신이 우리에게 되갚아 행하는 것도 당신에게도 정의롭다고 생각하오? 정의로운 것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혹은 당신에게 주인이 있었다면 당신과 당신의 주인 사이에서 대등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당신이 겪은 것을 되갚아 행할 수 없었을 것이요.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말대꾸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맞았다고 해서 같이 현피를 뜰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 밖에 이런 유의 많은 수많은 경우에도 그랬을 것이요. 하지만 조국과 법률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허용될 수 있겠소? 지금 법을 어기는 것을 부모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에 비유한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법률은 말할 것이네. 그런데 확실히 당신은 우리 자신과 맺은 계약과 합의를 어기고 있어. 당신이 강요에 의해 합의한 것도 기만당에 합의한 것도 잠시만 숙고하도록 강제된 상태에서 합의한 것도 아니고 여지껏 7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숙고한 끝에 합의한 것인데도 말이요. 이 기간에 우리가 당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합의가 당신에게 정의로운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당신은 떠날 수 있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훌륭한 법을 갖춘 나라라고 줄곧 말하는 라케, 다이아몬드, 크레타도 그 밖에 그리스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도 선택하지 않았고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 다른 아테네인들보다 당신에게 특별히 이 나라뿐 아니라 법률인 우리도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분명하오. 법률이 없다면 어떤 나라가 누군가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겠소? 그럼 이제 당신은 합의된 것들을 준수할 수 있지 않겠소? 소크라테스, 만일 당신이 우리의 말을 납득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준수할 것이고 이 나라를 떠남으로써 적어도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하라는 내용이에요? 합의를 어겨도 돼?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에요. 자, 문제를 보죠. 1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봅시다. 가는 우리가 읽었던 글 가는 끊고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라고 주장했다. 맞아? 그러면요. 정당화되지도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도 나와 있고요. 정당하지 않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땡. 2번. 가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요? 아니,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것도 주장했고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장했기 때문에 얘는 또 땡. 3번. 잠깐만. 조건을 제시했구나. 오케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나는요. 시민 불복종을 실천하는 것에 부당성을 제시한다. 맞죠? 합의한 걸 어길 수 있어? 아, 뭐야.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 그러면 3번 가는 시민 불복종의 처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얘 다 했다니까요. 두 가지를 다 언급했다니까요. 4번. 시민 불복종이 어떨 때 정당화되지 않는지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5번. 가는 모든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도 했다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차라리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조건. 얘들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일단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그렇지. 헌법이나 도덕과 같은 상위 규범에는 자기의 행동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고 결정에 따른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해서 지금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었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죠. 이건 그냥 가를 읽고 풀 걸 그랬나 봐.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의 특성. 일단 기억. 현행 법률을 위반한다. 맞죠?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요. 의도적으로. 그럼 기억 있는 대로죠? 기억. 3번, 5번 아웃. 니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고?
그런 말은 없었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시민 불복종의 특성? 그런 건 없었죠.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얘 지우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처벌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맞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처벌을 불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디귿은 맞네요. 뭐야? 그럼 답은 4번이네. 그럼 리을도 맞겠네요. 자, 봐봐. 법이나 정책이 부당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진심으로 믿으려면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취향이 아닌 숙고에 따른 결정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보시죠. 3번. 자, 그러면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민주정부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나와 있었죠. 소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었을 때 있었죠, 그렇지? 맞아, 안 맞아? 또 찾아야 돼요? 봐봐. 그냥 중간에 풀 걸 그랬나 보다. 자, 어디 있냐면 하나 마지막 단락이 있지 않아? 첫 번째 문장이 있지 않아? 무엇보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 맞지? 2번.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개소리일까요? 자, 이거 읽어봐봐. 선거 등의 방법으로, 이게 5번째 단락이거든요. 소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죠.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 때문에 소수 불만이 생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대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아라고 얘기했지, 다수결의 원리 자체가 민주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맞죠? 맞죠? 만약 다수결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다수결의 원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다. 답 2번이 되겠네. 3번.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도덕적 권리다 라고 어디에 있었냐면 2번째 단락 볼래요? 두 번째 문장 봐봐. 그것을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권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같은 더 일반적인 도덕적 권리라는 것이다. 맞지? 맞죠? 4번.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법 자체보다 더 우선한다고 본다. 그것도 바로 거기 있어요. 다음 문장이야. 시민 불복종은 법이 무엇이든 간에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개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민 불복종의 내용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통치나 법이 불의할 때, 의롭지 않을 때 합법적 방법만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단락 보실래요? 자, 3번째 단락 봐봐. 여기 첫 번째. 오케이. 자, 소로의 주장은 아까도 얘기했던 거야. 간디나 마틴 루서 킹에 영향을 끼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나 흑인 민권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이러한 독재정권 민주화 운동도 다 그 예다. 항의의 수단으로 모든 폭력이 시민 불복종과 양립할 수 있는지 논란은 되지만 뭐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 통치나 법이 의롭지 못할 때, 불의할 때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더욱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얘도 맞는 거죠. 그치? 얘도 맞고요. 얘도 맞고 이상한 얘기했죠. 언제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수결의 원리가.
자, 4번 보십시다. 4번. 자, 읽었던 크리톤과 관련한 내용. 나의 소크라테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결코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첫 번째 봐봐. 정의롭다면 다 이행해야 되냐? 라고 오히려 묻고 있잖아요.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2번. 개인의 판단보다 국가의 판단이 우선된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길게 말하기 시작하는 부분 세 번째 봐봐.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개인의 판단보다는 국가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소크라테스가 두 번째 얘기한 부분에 있어요. 그것도 특히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롭게 하는 것이지 않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자, 4번 봐봐. 누가 국가는 아버지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비유한 거지. 국가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설득해서도 안 된다요? 정해진 악법이라도 지켜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쭉 70여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률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국가를 파멸시키는 짓이다. 맞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도 있죠? 자, 그러면 가를 바탕으로 나를 평가한다라고 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소크라테스는 끊고요.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법률을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이다. 맞죠? 2번. 소크라테스가 법률을 아버지 또는 주인에 비유하는 것은 끊고요. 법을 존중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지 아까처럼 설득의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맞죠? 4번 문제가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쉬워 보이지만. 3번, 5번에 3번.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판결이 정의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국가의 판결은 정의로운 합의라면 아무리 악법이라 할지라도 얜 법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의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악법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맞죠. 4번. 얘들아 3번은 요거는 별표죠. 학교 선생님께서 요거는 많이 변형하실 것 같은데 4번.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아테네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민주적인 방법이 가능했는지를 알아봐야겠군. 뭐 이거 당연하죠. 5번. 소크라테스가 숙고한 끝에 합의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단순히 숙고되지 않은 취향이 아니라 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심에 따라 불복종한 겁니까? 불복종 안 했고요. 오히려 국가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답이 짜치는데 오히려 얘들아 3번 잘 봐도 악법도 법이어서 탈옥 안 해는 아니에요. 나에게 내린 판단은 나름대로 내가 사는 국가가 내린 정의로운 합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번 잘 보시고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이로써 일단 시험 범위에 있는 독서는 다 본 거고요. 작품이 시가 4개 정도 있는데요. 다음 주 안에 다 끝나요. 다음 주 안에 끝나고 끝나자마자 시험 대비 교재랑 추가 문제들이 더 나올 건데 그때는 풀고 중요한 거 위주로 또 풀이하고 그러도록 합시다. 알겠지? 고생들 하셨어요.